2025년 8월입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이제 패닉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하게 익숙해진 느낌. 이게 우리의 뉴노멀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다들 아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관세와 환율의 시대라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한국 경제가 갈 수 있는 길들, 또 생존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들 많잖아요. 그 속에서 길 잃지 않으시도록 앞으로 1년 동안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뭘 딱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 신호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요. 지금 그러니까 2025년 8월 상황을 딱 기준으로 잡고 미국의 15% 관세가 고정됐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관세는 일단 상수군요. 네, 그 상태에서 금리 변화나 국제 정세 같은 것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예측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네네. 이게 단순히 거시 경제가 어떻다 이런 전망뿐만 아니라 환율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 각 부문에 기업이나 가게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이걸 좀 수치로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원달러 환율 1,400원 시대. 분석에서는 미국의 그 15% 관세부가 이걸 거의 필연적인 결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15%라는 관세 장벽이 딱 생기니까요.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면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는 하락하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걸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관세 충격을 환율로 좀 흡수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환율 상승이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새로운 현실, 뉴노멀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네.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보죠. 압박 지속 시나리오. 이게 가능성이 60%나 된다고요? 네,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1,370원에서 1,470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계속 오가는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네요. 네, 이 시나리오는 몇 가지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처럼 4.5% 근처에 머물고 한국은행도 2.5에서 2.75% 사이에서 큰 변화 없이 따라가는 상황. 네. 물론 미국 15% 관세는 그대로고요. 미중 갈등도 지금처럼 계속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입니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선 환율이 오르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 이사회에서는 이 정도 환율이면 관세 부담 상쇄되나 이런 고민도 할 법하고요. 이론상으론 그렇죠. 원화 가치가 한 15% 정도 떨어지면 이게 관세 효과를 딱 무력화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경쟁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맞대응하면 이게 결국 환율 효과는 희석되고 제로섬 게임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평가절하 경쟁을 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그렇죠. 모두가 같은 카드를 쓰려고 하니까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수출도 쉽지 않은데 더 큰 문제는 안에서 터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그 상황이 우려된다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분석에서는 1년 뒤, 그러니까 2026년 8월에 가상 물가를 보여주면서 좀 경고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설 수 있다. 플러스 15%. 이야,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6만 원. 플러스 20%. 아이폰 같은 수입품 가격도 한 12% 이상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 부담만 엄청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이러면 한국은행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거죠.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더 얼어붙을까 걱정되고 내리자니 환율이 1,500원 위로 튈까 무섭고 가만히 있자니 스태그플레이션이 굳어지고. 그렇죠. 가만히 있자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될 위험이 커지는 정말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분석에 담긴 비유가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 앞에 1.5m 높이 장애물 관세를 딱 세워놓고 발목에는 20kg짜리 모래주머니,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한 수입 물가 부담을 채워놓고는 자 이제 공정하게 뛰어봐. 약간 이런 꼴이란요. 네, 정확합니다.
관세라는 그 장애물을 넘으려면 더 높이 뛰어야 하잖아요. 즉,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려야 하는데 발목에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수입 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높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만 계속하는? 그렇죠. 제자리 뛰기만 반복하면서 힘만 빠지는 구조. 이걸 딱 꼬집는 비유죠. 그러면서 미국은 환율 조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이건 조금 희망적일까요?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내리는 경우. 가능성은 30% 정도라고 하셨죠? 네,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환율이 1,320원에서 1,380원 수준으로 다소 안정될 수 있다고요? 네, 이건 미국 경제에 좀 이상 신호가 켜질 때, 그럴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실업률이 5%를 넘거나 GDP 성장률이 1% 아래로 뚝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2% 밑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분석에서는 가상으로 2025년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0.5%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결정을 상상해 봅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도 1,350원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 그럼 정말 한국 경제는 숨통이 트이겠네요. 환율 부담이 줄면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당장 수입 물가 부담이 줄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세도 좀 꺾일 수 있고요. 소비 심리도 살아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고 분석은 지적해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건데 왜 그런 거죠?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5% 관세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남아있군요. 네, 현대차 미국 법인 CEO의 고민, 이걸 예로 들었는데요. 환율이 1,350원으로 내려가서 숨통이 좀 튀어도 15%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관세를 피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뭐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현지의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석이 말하는 미국의 그 삼중 통제 시스템이군요. 관세로 투자 유치하고 금리로 속도 조절하고 환율로 미세 조정한다.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관세로 투자 유치, 금리로 속도 조절, 환율로 미세 조정. 이게 미국의 노림수라는 거죠. 이것도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미국이 금리 인하라는 방패는 살짝 내려주면서 숨쉴 틈을 주는 척하지만 문 앞을 지키는 관세 문지기는 여전히 버티고 서서 통행료 15%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네, 그렇죠. 환율 압박은 좀 줄어들지 몰라도 근본적인 무역 장벽은 그대로라서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투자가 미국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최악의 경우인데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10%로 낮지만 0%는 아니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주로 외부 충격으로 촉발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달러당 8위안 이상으로 크게 떨어뜨린다거나 파리아니요? 네, 혹은 일본엔화 약세가 극심해져서 달러당 160엔을 넘는 경우 와, 또는 다른 신흥국들이 경쟁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소위 환율 전쟁 양상이 벌어질 때입니다. 이런 외부 충격이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순식간에 1,500원 선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환율 1,500원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때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멜트다운 수준의 충격이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달러빅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요. 네. 항공사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통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는 해외여행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수입품 소비가 급감하고 유학생들이 학비 부담 때문에 귀국하는 일이 속출할 수 있죠. 금융시장도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주가 폭락으로 마진콜 사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막 쏟아부어도 역부족일 수 있고 미국과의 통화 수합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자본 통제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오히려 패닉을 부를 수 있고요. 여기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시나리오까지 더해지면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분석에 등장하는 그 스콧 베센트라는 가상인물의 발언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게 가상 시나리오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들,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 추가로 25% 관세를 때리는 거죠. 25%요? 추가로? 네. 한국은 동맹이니까 직접적인 제재는 피하더라도 한국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조치를 고려하겠다. 이런 식의 경고성 메시지만 날려도 시장은 그냥 얼어붙습니다. 아, 경고만으로도?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도 위험하다 이러면서 자금을 막 빼갈 테고 이게 또다시 환율 급등을 부추겨서 1,550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입니다. 을 주는데 옆에 있던 한국 선수한테는 야, 넌 이번엔 손 안 썼지만 다음엔 너도 퇴장시킬 수 있어. 이렇게 엄포를 놓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하, 네. 딱 그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주변 상황이랑 심판의 경고만으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죠. 이게 바로 환율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때의 공포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갈림길 앞에서 올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분석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맞춤 전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1, 압박 지속 상황에서는요, 버티면서 적응하기가 핵심입니다. 버티면서 적응하기. 네, 정부는 시장에 좀 일관된 신호를 주는 섬세한 환율 정책을 펴야 하고요. 동시에 미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해야 합니다. 내수 침체를 막을 부양책도 필요하고요. 기업들은요? 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환해지, 그러니까 외환 파생 상품 같은 걸 이용한 위험 분산 전략을 강화하고 당연히 원가 절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나리오 2, 미국 금리 인하 상황은 기회 활용이 중요합니다. 기회 활용. 네,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진 틈을 타서 예전에 비싸게 불렸던 달러 빚을 싼 이자로 갈아타고 리파이낸싱, 또 미뤄왔던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에 나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다만 이때도 그 15% 관세 장벽은 그대로라는 점, 이거는 명심하고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3, 환율 전쟁 격화는 그야말로 비상대응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상대응. 네,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환율 급등을 막고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즉각적인 방어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부실기업 정리 같은 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뭔가 길을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게 있다면 좋겠는데 분석해서 딱 5가지 신호등을 제시했더군요. 이것만 잘 체크하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 1년간 이 5가지 신호등의 색깔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뭔가요?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특히 9월하고 12월 FOMC 회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네.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폭 조정하고 파월 의장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 정도면 녹색, 안전신호. 녹색. 금리 조정폭이 커지거나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황색, 주의. 황색. 만약 긴급 회의를 열거나 큰 폭으로 금리를 움직이면서 위기에 대응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적색, 위험 신호입니다. 적색.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아까 언급된 스콧 베센트 같은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의 발언 수위입니다. 아, 그 사람의 발언. 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녹색, 특정 국가를 딱 언급하면서 환율 움직임이 우려된다거나 지켜보겠다 이러면 황색, 이건 환율 조작이다, 조치를 검토한다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오면 바로 적색입니다. 네. 세 번째 신호등은 뭔가요? 셋째, 중국 위안화 환율입니다. 달러당 7.2에서 7.5 위안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녹색, 7.5에서 7.8 위안으로 움직임 폭이 커지거나 변동성이 심해지면 황색, 네. 만약 8.0 위안을 넘어서고 당국이 이걸 사실상 용인하는 듯하다, 그러면 적색 신호로 봐야 합니다. 8위안 돌파면 적색이군요. 넷째는요? 넷째는 한국의 월별 무역 수지입니다. 꾸준히 월 3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 녹색, 흑자 폭이 줄거나 0에 가까워지면 황색, 적자로 돌아서면 적색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등은? 다섯째는 굴이나 원유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게 안정적인 수준이면 녹색, 상승 조짐이 뚜렷해지면 황색, 급등세를 보이면 적색입니다. 글로벌 경기와 물가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연준금리, 미 재무부 발언, 위환화,
한국 무역 수지, 원자재 가격 이 5가지 신호등이군요. 네, 이 5가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을 보는 틀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무역, WTO 이런 국제기구 중심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관세가 일상화되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이 환율까지 움직이는 이런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 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외부 충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틀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요. 단순히 환율이 얼마 올랐네? 이런 표면적인 정보에 이희일비하는 대신에 네. 지금 시나리오 1의 압박 국면이구나. 미국 발언을 보니까 시나리오 2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네. 위안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시나리오 3 경고등인가? 이렇게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한 발 앞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분석 마지막에 나온 경고가 계속 맴도네요. 관세는 상수, 환율은 레버, 미국은 심판. 이 한 문장이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것이고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정말 현실을 냉정하게 보게 만듭니다. 네, 그 문장이 현재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죠. 오늘 저희는 관세와 환율이라는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 아래에서 한국 경제가 걸어갈 수 있는 3가지 길, 그리고 그에 따른 생존 전략을 좀 깊이 있게 탐색해봤습니다. 복잡한 경제 현상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틀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시나리오나 신호등들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수정구슬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주시하고 또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세는 상수, 환율은 레버, 미국은 심판이라는 이 구도, 이게 과연 경제에만 해당될까요? 어쩌면 국제관계의 다른 측면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경제적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관세 장벽, 환율 조종 도구, 미국 게임 규칙 설계자라는 이 틀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 경쟁이나 외교 무대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가 당신의 생각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